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사이비 역사의 역사 2화 동북아 고대 사이비. 일제 군수 문정창 씨는 조선 총독부에서 있으면서 일본의 임나일본부가 엄청나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한국판 임나일본부 대륙백제를 주장합니다. 국사찾기협의회를 만들어서 21살 아래에 임승국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키운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1981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블로그에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학은 중국의 정사인 25사를 토대로 하여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하는 학회는 한국정사학회입니다. 글쎄요,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입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대륙백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요. 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문정창, 임승국 씨가 사용했던 사료를 지금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사 25사가 있다. 여기에 송서, 양서, 남제서, 남서 등등의 대륙백제의 근거가 나온다. 중국 정사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중국 정사 25사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 자체는 팩트입니다. 송서 백제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하고 쭉 나온 내용이 정확한 송서의 내용은 아니에요. 양서와 통전을 이렇게 혼합했는데 이거를 송서라고 속여서 그렇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역사 쪽에서는 지겹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고 백제가 요서를 경략해서 진평이군을 설치했다. 유성과 북평 사이다. 유성 북평지간이라고 했습니다. 북평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중국의 서울입니다. 북평, 북경.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평이 북경인 근거는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북평이 북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식하거나 사기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북경의 옛날 이름들을 다 알고 북평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북평의 북자가 15세기의 북경의 북자와 같다고 북평은 북경이라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한자 평자와 한자 경자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정사의 기록입니다. 특히 동양 정사의 기록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지만 가장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이 글의 피해자인 중국 측의 기록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서를 쓸 때 패한 쪽에서 패한 거를 기록한 거 맞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피해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져 있고 북조가 땅을 빼앗겼다는 것을 남조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아와 비아를 우리 편은 백제, 상대편은 남조와 북조는 같은 편,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역시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상 남조와 백제가 한편, 북조가 상대편, 북조가 적국,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함경도를 점령했습니다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굳이 나쁘게 대할 건 없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그냥 그렇다고 쳐. 이런 수준인 겁니다. 피해자인 북위, 북조의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조작도 섞고 사기도 섞고 있지만 팩트는 이거죠. 중국 정사 25사를 기반으로 했다. 한 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서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북경에서 상해까지 7개로 나누어서 백제 장군 7사람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서신을 남제의 소란왕한테 보냈다. 495년 동성왕이 서신을 보낸 것 또한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상태사시중장. 상태사시중장을 주장한 원조가 문정창, 임승국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1981년도에도 했어요.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 강병 100만으로 남쪽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쪽으로 유연제노를 좀먹었다. 상태사시중장 하나만 보아도 백제가 양장강 남쪽까지 세력을 뻗쳤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태사시중장의 기자조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태사시중장 하나만 보아도 기자조선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까? 제가 이 속기록을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덕일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먼저 봤고 1981년 속기록은 최근에 자세하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덕일 씨의 주장하는 패턴이 문정창, 임승국 옛날 사람들이 주장했던 방식과 똑같다. 뭐 이런 패턴까지 배우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중국 정사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뭐 굳이? 예, 뭐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 정사와 다른 사사가 교차 검증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중국 정사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또 하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사기꾼이죠. 그거 하나만 봐서 아는 거는 그게 조작이 됐으면 거짓인 겁니다. 그것과 다른 모든 걸 봐야 진실이 됩니다. 이나바 이와키치의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을 사료로 쓰고 최치원의 태사시중장 실체가 없다고 했죠. 고구려 백제가 5월 유연제노를 공격한 시점이 특정되지 못합니다. 문정창, 임승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요서 2군 설치, 오늘 이 시간에 거짓임을 밝힐 거고요. 그런 거짓을 계승하고 있는 이덕일입니다. 남제서에도 백제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엄청납니다. 문정창 씨가 계속 남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왕의 무덤이 산동반도에 있다고 25사에 기록되었고 동성왕은 산동반도에서 서경을 설치하여 직접 도읍을 운영하면서 대륙을 경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 25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서나 진평이라고 했던 백제의 세력이 놀랍게도 남쪽으로 확장되어 북의 군대와 싸워 이겼고 또 한때는 양자강 남쪽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북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서신에 있는데요. 양자강 남쪽까지 점령했다는 내용은 역시 남제서에 없습니다. 신하 중에 양무라는 사람을 광릉 태수로 제수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는데 그 최남단 광릉조차도 양자강 남쪽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섞는 거죠. 지금 대륙 백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송서, 남제서, 상태사시중장 똑같죠? 이거를 수십 년간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문정창, 임승국 씨가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싹 빼죠. 뭐 아무튼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황해안 일대에 총 7명의 태수를 요청했고 수락을 받았습니다. 동성왕 때. 이것은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사에 전반적으로 기록만 있다면 팩트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송서, 남제서, 양서에 외오왕 임명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외왕진은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모안의 제군사를 자칭했고요. 외왕제는 외 신라 임나가라 진안모안 육국 제군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외왕무도 외 신라 임나가라 진안모안 육국 제군사의 제수를 받았고요. 백제왕까지도 사실 자칭을 했었습니다. 중국 25사 기반이고요. 한 줄 나온 이런 역사가 아니고요. 중국 사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신라 포함한 육국 제군사 임명, 이것은 사실입니까? 대륙 백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태사시중장이라는 최치원의 편지가 있고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는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있습니다.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십여 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잔, 임나가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문구가 광개토대왕릉비에 있죠. 이것을 사실로 보기도 하고 거짓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이 사실이라는 측은 주어를 계속 바꿔가지고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측은 광개토대왕이 왜를 나쁜 세력으로 만들고 그 세력을 응징했다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이 비문이 조작되었다, 원문은 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광개토대왕릉 비문을 빼더라도 송서, 남제서, 양서, 수서, 남사, 통전에 실린 왜 오왕 책봉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습니까? 반론할 수 없다면 신라는 왜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대륙백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라가 왜의 속국이었던 걸 믿나요? 중국 정사에 있는 걸 부인하자는 건 학문하지 말자는 소리일까요? 중국 정사에 있는 것 중에 틀린 건 부정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외왕 책봉은 왜 사실이 아닐까요? 교차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백제나 신라가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일단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외국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방어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외왕 임명이 조금 과장됐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백제가 쇠락한 건 사실이지만 남조에서조차 외왕에게 백제왕의 지위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라를 보면 이 시기가 눌지마립간, 자비마립간 시기인데요. 눌지마립간은 최초의 마립간을 사용한 왕입니다. 기원 후 400년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고 고구려에게 엎드려 살다가 독립을 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434년에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 혼자서 고구려를 대항할 수 없지만 백제와 연합을 하면은 버티기는 되겠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고요. 약간 무모했던 백제 문주왕이 475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남쪽 웅진사비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고구려의 추격을 막아줬던 게 신라의 자비마립간의 원군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총력을 다해서 쫓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신라가 이것을 막아냈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외의 침략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다 막아냈죠. 놀지마립간 때 3차례, 자비마립간 때 5차례, 수많은 공격은 있었다고 나오지만 다 막아낸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외왕들은 그냥 침략을 하고 뭔가 그런 거를 과대 포장해서 아, 내가 신라의 왕이다, 나를 신라의 왕으로 임명해 주세요, 뭐 이런 허세가 유행한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서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438년, 451년, 477년, 478년 외왕이 신라왕을 제수받았다라는 것은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뭐 외오왕 책봉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백제의 대륙 진출은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사 25사 전반에 걸쳐 있다는 자체는 그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빼고 그냥 역사 기록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왕은 송나라 쪽에 이렇게 서신을 많이 보낸 것 같고요. 동성왕은 제나라에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동성왕의 재위 기간과 제나라의 존속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490년 동성왕이 표문을 올렸습니다. 광양태수 고달과 조선태수 양무와 참군 회매가 지극한 공로를 생각하면 마땅히 관작을 올려주어야 하니 삼가 선례에 따라서 각각 임시직을 가수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어여삐 여겨 정식으로 관직을 제수해 주십시오. 변경에서 공적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니 고달은 대방태수, 양무는 광릉태수,
회매는 청하태수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0년 이 표문을 올리기 이전에는 조선태수와 광양태수였는데 변경해서 공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험지에서 뭐 조금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대방태수, 청하태수, 광릉태수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허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륙백제의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반에 걸쳐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송서는 남제에서 기록을 했고 동성왕의 표문은 남제에서 받았습니다. 동성왕의 표문을 받은 남제에서 송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고려는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일단 한번 동성왕의 편지를 받은 제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왕은 소색이었고 송서를 편찬한 사람은 심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나라의 왕이자 제나라의 신하였지만 479년에 제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송나라였고 이 사람들은 송나라 태생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태어나서 소색의 아버지가 제나라를 세우니까 제나라의 왕과 제나라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송나라 시대를 살았고 송나라 시대를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백제가 편지를 보내서 요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대. 송나라 때는 백제가 요서를 뭐 점령한 게 없지 않나? 뭐 또 주변도 알아보고 뭐 어쩌면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송나라 시대 내내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송나라 때 딱히 백제가 요서를 점령했다는 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심약은 그러면 요서는 그 전 때인 진나라 때 진출을 했겠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기초 지식이 있다면 삼국지 시대 위나라 때도 아닌 것 같고 송나라도 아니면 그 사이인 진나라 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나라 때에 요서를 경략했다라고 역사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나 백제의 서신을 가지고 역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확인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판단해 볼 많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왜나 백제에서 오는 서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사실이 아닌 것들을 역사서에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동성왕도 어쩌면 외오왕의 그 선례를 보고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자기를 자칭하고 후에 요청하면은 그 자기를 내려주는구나. 내가 하는 것은 오만무리한 게 아니라 기존에 선례가 있었던 거다. 기존에도 해왔으니 해달라 하면 해주겠구나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490년 위로가 또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를 공격하니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등이 오랑캐 군사를 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490년에 고달 양무 회매가 후방으로 빠지고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가 전방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이라기보다는 모순됨이 없게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매라왕, 벽중왕, 불중우, 면중으로 삼고 또 표문을 올려서 낭낭태수 모유, 성향태수 왕무, 조선태수 장세가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어려운 일을 처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내리시어 관직을 제수해 주십시오 하니까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490년과 495년의 서신의 근거에서 7개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선, 낭랑, 대방을 뺍니다. 가끔 조선을 넣기도 하는데 발해의 모퉁이 그리고 전현 지역을 조선 태수로 넣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지금 왼쪽 위쪽이 종합적인 거고요. 황해안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서 2군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태수와 광양태수 여기를 2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역사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490년 표문에서 광양태수와 조선태수가 있는데 얘네가 참 수고가 많다. 대방, 광릉, 청하태수를 올려달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양태수와 조선태수는 자동으로 인정이 되고 또한 거기는 이미 백제가 점령한 지역으로 돼버린 겁니다. 기병 수십만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북위에는 없습니다. 동성왕은 허세를 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75년에 계로왕이 죽고 남쪽으로 몰렸죠. 거기에서 백제 사람들을 통합해야 했어요. 도망친 왕실이 백제의 지지를 얻는다. 남조에게 이런 자기를 받았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백제는 다시 강성해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문자적으로 문장만 보고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서에 왜 그렇게 기록이 됐냐? 그 기록이 된 역사적 상황은 뭐냐? 역사적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 왕은 그렇게 행동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게 정황을 파악하는 해석이죠. 그 문자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해석은 임나일본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라고 모두 사실은 아니다. 기록이 단편적이든 기록이 전반적이든 물론 우선순위는 뭐 전반적인 걸 먼저 하고 단편적인 걸 나중에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전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단편적이기 때문에 거짓,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사실 상관없어요.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기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정사 25사 기반이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25사 전반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용을 봤잖아요. 위만조선을 합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성인인 기자가 조선에 가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조작이 필요했다. 역사 기록자가 그 시대의 역사 공정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주지하고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자조선, 대륙백제, 임나일본부, 동부가 고대 사입입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고대 사이비들이 독립운동가를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대륙백제 주장은 조선 총독부 일제군수 문정창이 효시인데 신채호 선생도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이라는 걸 하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구수왕이 375년에 10년 동안 바다를 건너 진화 대륙을 경략하여 선비 모용씨의 연과 부씨의 친을 정벌하여 라고 나옵니다. 시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동성왕의 북위가 아니라 근구수왕이 모용연과 전진을 상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나온 외오왕 이전이에요. 동성왕은 외오왕 이후고요. 신채호 선생님은 4세기 말이고 일제군수 문정창은 5세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서남제서 상태사시중장을 이용한 거는 일제군수 문정창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요서를 경략했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1910년에서 1945년까지는 일제병탄기였죠. 지금 2024년을 일제병탄기라고 하면 당신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지만 지금은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4세기 때 근구수왕은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5세기 말 동성왕은 쭈구리였다고요. 대륙백제를 주장하면서
근구수왕을 이야기하면서 단재 신채호를 따른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단재 신채호의 민족사학을 계승했다.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일제군수 문정창이 주장한 송서, 남재서, 태사시중장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팔면 안 되죠. 진짜 민족혼을 믿으시는 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죽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홀령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기반은 일제군수 문정창이면서 자기 입으로만 독립사관이다, 신채호를 존경한다. 제가 제 시간 내서 유튜브 중에 거의 제일 허접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